올해 가족들이 요양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월은 언제일까요? 9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소비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부모에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는 보지도 않고 아마 요양기관에서 그 자녀들이 이제 대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 본데 부모는 보지도 않고 그것만 가져간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산 관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노인이 한국에서 자산을 관리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표는 원금을 보존하는 것. 그렇게 삼아도 그것 지키기 힘듭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투자가 버핏도 워런 버핏도 투자의 원칙으로 원금을 보존하라. 둘째, 1번을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원금 보존이 힘든 겁니다. 본래 투자가한테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고의 난제입니다. 왜? 요전에 그 쿠팡 많은 그 정보를 탈취당했잖아요.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다 쓸까요? 아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이용될 거예요. 보이스피싱 청구, 그리고 노인은 최고의 표적이죠. 그 다음에 건강식품 같은 걸 팔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여행하고 묶어가지고 건강식품 또는 그 무슨 설명회하고 묶어가지고 이 시내에서든 또 버스 타고 가면 관광지에서든 이거 얼마나 노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노인들의 돈은 먼저 버는 게 임자라고 할 정도로 사기꾼들은 그 돈을 노리잖아요. 또 황혼 결혼 같은 거, 위장 결혼 같은 거 정말 이걸 지킨 다음에 뭐 상속이든 투자든 생각해야 되지 원금을 보존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왜? 황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면 된다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IT 발달해 있죠. 또 여기저기서 보안은 허술해 가지고 털리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뭐 요즘 그 캄보디아 사건에서 보았듯이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여러 군데서 국제적으로 공략하잖아요. 그것도 한국인을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말 떠듬떠듬하는 그 조선족 내지 이 말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덤볐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그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 뭐 이상한 그 용어를 쓰면서 또 힘있는 기관을 들먹이면서 또는 궁박한 상황을 이렇게 그 자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넘어가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구 대비 일본으로 견주면 일본에 대비해서 인구 대비 수백 배 많아요. 그 통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뢰가 낮은 나라입니다. 저신뢰 사회 그러죠.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 뭐 다른 측면 욕을 부분 많죠. 그리고 지일하자, 일본을 알자. 극일하자, 일본을 이기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 당연하죠. 그렇긴 하지만 투명하고 그 신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측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못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견준다면 사기공화국이에요. 그런데 해결하기 힘들고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수법이 뭐 갈취, 협박, 유혹 또 그 뭐랄까 이렇게 미끼를 주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낚시질로 낚아 올린 경우 기만 회개한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이 치매에서는 제가 오늘 방송 찍는 이유가 이 치매 시리즈를 보고 그런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12월 15, 16, 17 이렇게 월, 화, 수 치매 노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들의 돈이 먹잇감이 됐다 이거예요. 치매머니가. 치매까지 걸리면은 사기를 당하기도 쉬울 뿐더러 그 사기를 해결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해결하는 수가 있느냐? 예, 재산 뺏긴 치매 노인 피해자는 7만 명인데 피해자라고 판결받은 것은 49명이요.
아마 그 피해를 복구한 거는 49명 중에 5명은 될라나요? 다 써버렸다. 또 안 준다. 준다 하면서 미룬다든가, 그러면 또 사법 절차로 간다든가, 이렇게 재산을 빼앗기기는 쉬운데 되찾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그 범인 1호는 누구냐? 가족. 52%가. 30% 안팎은 요양기관 종사자. 여기 나와 있죠. 요양원에서도 그걸 걱정하기도 하지만 요양원 내에서도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한 요양 종사자가 노인의 자산을 빨대를 꽂아가지고 뽑아가는 수도 있고, 자기가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유용을 많이 해버리는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와서 또는 오래간만에 지인이 와가지고 너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옮겨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는데, 피 같은 논을 싸게 넘기게 만들고 또 그 대금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대금은 거의 뭐 10중 8구를 빼돌리고, 그래서 싸구려로 저쪽으로 넘어갔으니 그 자산은 남의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돈 받은 것은 또 오랜만에 뭐 지인을 빙자한 이 사람한테 정말 동거래도 안 하던, 알기는 알지만 그냥 얼굴 아는 정도, 이름 아는 정도, 그 사람이 와서 해도 이 침해하는 사람은 조금의 신뢰를 쌓은 다음에, 조금의 호의를 베푼 다음에 그냥 자식보다 낫구나 해가지고 낚이면 이렇게 재산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증명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그리고 엄연한 서류가 있고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도 이게 해결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사기공화국이니까 타인은 무조건 불신의 기초에서 판단해야 돼요. 치매에 걸린 정도면 문제가 되지만 안 걸렸을 경우에는, 그리고 치매 사냥꾼의 다수는 주변에서, 96%가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가족, 요양종사자, 지인.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린 사람은 타인을 불신의 기초에서 우선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고 또 불신하는. 그 다음에 상식을 벗어나면 믿지 말아야 돼요. 자, 은행이자가 지금 2%다. 그런데 5% 주겠다. 연 10% 주겠다.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투자에서도 10% 내기 힘든데, 아니, 원금을 빌려준 사람한테 10%를 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야, 너한테만 아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모르면 하지 않아야 되죠. 말거든. 돈거래는 가족과도 안 해야 되죠. 기존 거래자와도 늙어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말년에 이것밖에 없는데 끊어야 되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옛날 뭐냐면 한 번 거래도 안 해본 정말 이름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돈거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노인 되면 이렇게 많이 당하고, 이 치매머니가 뭐 수백조라고 하면서 이 사기꾼이 그쪽이 황금바다라고 해서 모여든다고 하는데, 이런 불로션처럼 여기는 이 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치매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상속유언을 하거나 공증을 해놓거나 아니면 아예 나눠져 버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돈 없으면 시체다. 죽을 때까지 돈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든가 치매 초기 상황, 조기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걸 부인하면서 치매에 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식들 간에도 치매 노인은 실제로 자식들이 잘 하려다가 뭐 이게 잘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자식들이 3명이다 5명이다 하면 그것도 가지가지라, 이를테면 요양원에 뭐 되는 돈과 그 다음에 경비와 이런 것 저런 걸 해가지고 부모에게 무슨 연금이 나온다, 아니면 또 유산이 있다, 그 자산이 있다, 그럼 그 중에 이를테면 뭐
2를 실제로 실비로 쓰면서 3을 청구한다든가 5를 탈취한다든가 그런 애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신문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고 신문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자녀들이 치매 걸린 이 부모의 자산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 말할 것도 없죠.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도 치매병원에 이렇게 있다든가 요양원에 있다든가 하면은 그것을 노리는 자녀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돈하고 뭐 이를테면 시골에 내가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또 시골에 농지가 있어야 내가 뭐 무슨 혜택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농지를 어떻게 해놔야 이따가 뭐 세금이 어떠고 이렇게 부모를 이야기하면 야가 나를 감히 속이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형제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그 자산을 이를테면 상속 분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면 거의 다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리면 이게 살아있을 때 그게 발견되면 난리가 나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발견돼도 더 난리가 나고 그런저런 사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자산을 잘 관리해야 어찌 보면 자녀들도 우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보존 이게 세계 대가 법이 또 중시한 거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라 정말 원금 보존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고수가 돼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 또 투자도 노인들은 안전하게 안전제일주의로 가라고 하지 위험한 투자는 진짜 고수 중에 고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이 만약 정상이라면 그 최선의 뭐랄까 대책을 정상일 때 그런데 부부가 둘 다 60이면 저도 뭐 그런 경우인데 둘 다 60대면 둘 중에 하나는 90대까지 살 확률이 절반이라고 해요. 자, 부부가 60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90대에 접어들 확률이 절반이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길게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0대 될 때까지 치매가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기를 가장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정말 이 치매에 대한 것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이 원금을 잘 보존하고 오히려 이게 몇 푼 넘는 것 때문에 몇 억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자식들 치고받게 안 만들려면은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